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늙은 어부의 고기잡이 이야기? 오늘 저희는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는 이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죠.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아.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파괴됐는데 패배하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역설 같은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주인공인 노인 산티아고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작가 해밍웨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이 소설의 첫 장이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해밍웨이의 마지막 승부. 때는 1950년대 초, 이미 문학계의 거물이었던 해밍웨이가 작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보시면 1950년에 쓴 소설이 아주 혹평을 받아요. 비평가들은 해밍웨이는 이제 끝났다, 한물 같다고 조롱했죠.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과 바다는요, 그런 차가운 평가에 대한 해밍웨이 자신의 뜨거운 대답이었던 셈이죠. 나는 패배하지 않아 라고 외치는 처절한 싸움의 기록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소설 전문이 실린 라이프 잡지가 단 이틀 만에 무려 53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이건 그냥 컴백 성공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해밍웨이라는 이름이 문학사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작가 해밍웨이의 상황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은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입니다. 이 노인이 무려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현지에서는 이걸 살라오, 그러니까 지독한 불운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산티아고가 얼마나 특별한 인물인지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바다를 보는 시선입니다. 다른 젊은 어부들은 바다를 엘 마르, 그러니까 남성으로 정복해야 할 상대로 봐요. 그런데 산티아고는 라 마르, 여성으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기죠.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싸움이 단순한 정복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84일이 지나고 드디어 85일째 되는 날, 일생일대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배보다도 더 큰 거대한 청새치가 미끼를 덥석 문 거죠. 이때부터 3일 밤 낮으로 처절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작은 배를 끌고 가는 거대한 물고기, 그리고 그 낚싯줄을 절대 놓지 않는 노인. 이건 단순한 낚시가 아니에요. 두 위대한 존재가 벌이는 정말 원초적인 결투 그 자체입니다. 물고기야, 너를 사랑하고 아주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 대사를 보면 산티아고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죠. 물고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제처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위대한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산티아고 자신만의 명예로운 방식인 거죠. 자, 그렇게 3일간의 사투 끝에 산티아고는 마침내 청새치를 제압합니다. 승리한 거죠.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곧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청새치가 워낙 커서요. 5.5m가 넘으니까 배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 옆에 묶었죠. 결투에서는 분명히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에 퍼지면서 그의 승리를 통째로 빼앗아갈 새로운 포식자들을 불러 모으는 죽음의 신호가 되고 맙니다. 핏자국을 따라 상어떼가 무자비하게 몰려들어요. 산티아고는 노, 작살, 몽둥이, 손에 잡히는 모든 걸로 싸우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 남은 건 그 장엄했던 물고기가 아니라 살점이 모두 뜯겨나간 거대한 뼈대뿐이었습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이건 완벽한 실패죠.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고 목숨 걸고 잡은 물고기는 뼈만 남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도 왜 해밍웨이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표면 아래 더 깊은 의미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해밥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오버솔이라는 개념, 바로 연결에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물고기를 그냥 사냥감으로 보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인간, 동물, 자연,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체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 깨달음 자체가 바로 그의 정신적인 승리인 거죠. 그리고 해밍웨이는 여기에 아주 강력한 상징들을 심어놨습니다. 3일간의 사투, 이건 마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었던 3일을 떠올리게 하죠. 또 밧줄에 쓸려서 상처난 손은 성은 같고요. 특히 이 장면, 돛대를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예수의 고난을 연상시키잖아요. 이렇게 그의 육체적인 패배는 인간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숭고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 잃은 노인이 꾸는 꿈. 바로 그 꿈 속에서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설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관광객들이 해변에 남은 거대한 물고기 뼈를 보고 웨이터한테 저게 뭐냐고 묻죠. 그랬더니 웨이터가 실수로 상어라고 대답해요. 이 장면이 뭘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치열했던 싸움과 그 상처의 의미를 외부인은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죠.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육체적으로 파괴됐고 전리품도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싸웠고 존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배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승리는 물고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꺾이지 않는 정신, 바로 그 자체가 승리였던 거죠. 이야기는 그가 오두막 침대에 누워 꿈을 꾸는 장면으로 끝나요. 무슨 꿈을 꾸냐면 젊은 시절 아프리카 해변에서 봤던 사자들 꿈을 꿉니다. 이 사자는 뭘까요? 바로 승리나 패배, 물질적인 손해 같은 걸 다 뛰어넘은 그의 영혼이 마침내 도달한 순수한 힘과 평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자의 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꿈꾸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 자체가 존엄하고 의미 있는 싸움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파괴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